근데 난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누가 들어도 좀 저렴해 보이는 멜로디를 쓰는 것도 난 좀 별로더라고요. 어쨌건 이거를 올릴지 말지 제가 고민을 할 건데. 다 올려도 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양아치네. 오늘 매시업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죠. 예전에 매시업이라는 건 사실 DJ들의 아주 빛나는 개인기였어요. 이 사람이 두 개의 데크에 서로 다른 음악을 걸어놓고 마치 한 곡처럼 섞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심지어 그 두 음악이 내가 이미 다 아는 노래다, 너무 유명한 노래다, 그러면 그냥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분위기가 더 업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떤 DJ의 개인기라기보다는 스튜디오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와서 사람들을 붐업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DJ들이 아카펠라와 비트를 섞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믹스이기 때문에 잘 시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힙합 DJ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그게 좀 힘들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쉬운 믹스는 아니기 때문에 두 곡이 동시에 막 터지고 있으면요, 소리들 간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트랙들을 한 번에 플레이를 해서 또 다른 노래를 창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믹스를 많이 해서, 사실 네. 그래서 테크노라는 장르를 DJ로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라이브로 곡을 만들어내는 느낌이 좀 나서, 보통 테크노를 틀려면 CD 플레이어가 적어도 한 3개 이상은 돼야 좀 더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매시업의 역사가 되게 긴데요. 사실 매시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DJ가 실시간으로 이 트랙과 이 트랙을 동시에 틀 수 있다는 건 비트 매칭이라는 기술이 발견이 된 이후여야만 해요. 사람 둘이 가는데 똑같이 발을 맞춰서 가고 싶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발을 내뻗는 속도예요. 그렇죠? 그 속도가 달라버리면 당연히 발에 닿는 순간도 속도가 다르겠죠.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짝짝짝짝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여서 두 음악의 속도가 똑같지 않으면 하나는 저 앞에 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뭔가 소리가 막 어그러지고 막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음악의 속도를 똑같이 이어서 트는 걸 비트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 두 음악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그 장치가 개발된 게 19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반인가 아마 그렇죠. 그래서 모릅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테크니스 턴테이블 MK2였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장치가 나온 다음에야 이제 그게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비트 매칭 이제 이후에나 그런 매시업이 가능해졌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맥락이 없어지네요. 네. 뭐 이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장르와 장르를 넘나드는 또 매시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게 프로듀서형 아티스트들의 작곡하는 프로그램의 발달과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음악하기도 좀씩 편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편한 와중에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뭔가 음악적인 발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뭔가 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매시업 트랙에 대해서 대화씨 책을 읽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매시업 트랙에 대해서. 오리지널 트랙 아티스트니까 내 노래에 누가 칼질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허락되는 리믹스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아니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노래들을 많이 변형시켜서 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하씨의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대하씨한테 굉장히 얻은 게 많아요. 아무튼 하우스 음악의 시작 자체가 에디시인데 내가 너무 그 M2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하우스를 플레이했다고 해서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정식으로 허가받은 노래들을 쭉 플레이하는 것만이 DJ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그 음악을 듣는 대중들이 호응하고 반응해줘야지 사실 DJ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잖아요. 대중이 즐거웠고 클럽 고어 파티 고어들 이런 분들이 그 음악을 좋아해주고 붐업이 된다면 저는 사실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악도 어렵고 재미도 없으면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재미라도 있어야 돼. 아까도 그 믹스 매거진에 올라온 칼럼을 읽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EDM 세대들이 이 문화를 많이 바꿔놨는데, 그렇다고 그 반대쪽에 있는 독일에서 테크노 듣고 있는 걔네들만 최고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 테크노 씬하고 미니멀 시대에서 잘못된 걸 배운 아이들이 나처럼 검은색 티셔츠 입고 음악만이 최고야, 클럽엔 음악만 나와야 되고 뭐 또 하면 안 되고, 막 무슨 음악 그냥 듣고 있는 애들이 무슨 아티스트처럼 막 뻗대고 있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클럽 분위기가 자유롭고 막 사람들이 재밌게 놀고 그들의 어떤 끼를 발산하는 그런 걸 사실 만들고 싶어서 그 클럽들도 다 나왔을 텐데, 오로지 뮤직 퍼스트 막 음악이 신성하니까 뭐 그런 식의 접근하는 것도 구리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노는 파티가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너무 가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미로만? 너무 재미로만. 사람들이 재밌게 놀다가도 너무 싼 마이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져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클럽도요, 우리가 나이트 클럽과 클럽을 많이 구분하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이트 클럽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클럽 개념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외국은 클럽들을 나이트 클럽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뭐 언더그라운드 클럽도 뭐 베르가인 같은 경우도 뭐 베를린의 나이트 클럽 이렇게 얘기하지 네네. 굳이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좀 다른 바이브는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이 다른 거예요. 사장님의 성향이 야 우리는 똑같이 재밌게 놀 건데 쟤네처럼은 안 놀 거야 라고 딱 선을 긋고 다른 바이브, 다른 인테리어, 다른 음악을 준비해서 사람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죠. 그런 어떤 차별화?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게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싫지는 않아요. 다만 그 친구들이 좀 더 다양한 언더그라운드 클럽으로 뻗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뭐 안 와도 돼요. 뭐 누가 뭐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만 사실- 네. 그것만 있다는 건 아니죠. 근데 어찌됐건 그들은 그 문화를 선택해서 거기서 즐기는 거니까 저는 그들의 선택에 태클을 걸고 싶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다는 건 굳이 하우스나 테크노를 즐기지 않고 그냥 단지 그날 밤 재밌고 싶어서 사람 많은데 가는 거니까, 그런 형태의 노는 방식은 아마 앞으로도 영원할걸요. 아 근데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저 이제 나이 때문에 못 가요. 제가 더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이 대형 클럽들이랑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영업하는 방식이 30분을 공연을 하고 30분을 브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제가 알기로는 부킹도 존재하고 있고, 그 젊은 세대 친구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서 그냥 소주를 팔고 안주를 파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라이트를 왜 나쁘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쁘진 않죠. 그렇게 놀고 뭐 그런 음악 듣는다고 해서 뭐. 그런 음악은 뭐고? 아 근데 네. 난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네. 홍대선에서 그 앞에 매일 지나다니는데요. 네네네네. 아 음악은 세련되지 않은 건 확실해요. 커머셜한 걸 떠나서 난 좀 별로더라고요. 어쨌건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올릴지 말지는 제가 고민을 할 건데. 다 올려도 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누가 들어도 좀 저렴해 보이는 멜로디를 쓰는 것도 네. 작곡가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노렸다면 뭐 할 말 없는데 그걸 왜 노려, 그렇게 세련된 거 쓸 수 있는. 빠세를 만든 DJ 옆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빠세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 맥락이. 진짜로. 왜냐면 그때는 빠세가 처음 나왔을 때는 멜버른 바운스가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좀 새로운 장르처럼 받아들여질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빠세를 생각하는 거랑 그때 빠세가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DJ가 만든 EDM 음악인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클럽에서도 먹히네 라는 어떤 신기함도 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옛날 아프로제 음악들도 진짜 다 그쵸? 말도 안 되는 곡들 거짓 많죠.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샌드스톰 이런 곡도 진짜 지금 들으면 네네네. 옛날로 유치한 곡이지. 네. 네. 뭔가 그 시대의 맥락은 또 고려를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첫 방송인데 너무 네.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난리가 났네요. 네, 뭐 매시업 얘기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뭐 우리 클럽 씬이 왜 이러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약간 수 있는 시간을 것 훑고 같은데, 있어요. 네. 어쨌건 주제로 돌아와서 저는 요즘에 그 매시업 홍수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정말 많이들 이제 페스티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쵸, 네. 좀 우려되는 건 있어요. 왜냐면 전 항상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매시업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형식의 리믹스를 갖고 와서 튼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 현재 분위기와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EDM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페스티벌에 오래 잡아두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래서 좀 서글퍼진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진부한 취급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시업 자체라기보단 그런 식으로 믹스하고 디제잉하는 그런 바이브 자체가,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자 갑니다, 이제 드럼 나옵니다 하고 빵 터뜨리고 또 유명한 곡 나오고 가다가 빵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계속 잡아놓고 와 이만큼 내가 사람 1시간 동안 모아놨다 뭐 이런 거, 그거보다 오히려 내가 진짜 이렇게 멋있는 트랙들을 최근에 골라왔고 에디트도 좀 했는데 이걸로 같이 재밌게 놀까 해서 200명하고 같이 노는 게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좀만 더 지난다면.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제 생각엔. 100곡 다 모르는 노래만 나오면 그것도 지루하실 거예요, 정말. 좀 고전도 나오고 좀 100곡을 플레이를 했는데 사람을 그걸 가지고 신나게 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 균형을 잘 잡았는지 아닌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비판받고 좋은 사람은 또 좋다고 칭찬받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긴 하나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쵸?
저도요, 네. 솔직히 말해서 나 강남에서 죽돌이였거든요. 제가 어떤 짓까지 해봤냐면 DJ가 바뀌었는데 네. 빵빵 안 터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얘기를 입에 담으셨다고요? 입에 설마? 담았죠. 설마 그 얘기를? 정확한 표현은 뭐죠? 아 재미없어. 큰 소리로 막 참 후회되는 시절이긴 한데 그런 흑역사가 있었군요, 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시끄럽게 막 날 신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기분 때문에 사실 클럽 가는 건데 자꾸 다운시키고 뭔가 이렇게 멋있게 이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불만족스러웠을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이제는 막 하우스 책 쓰고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네. 그 시작으로 결국 이렇게 된 거거든요. 되게 좀 이중성이 있는 분이시군요. 대신에 그 심정을 정확히 알죠. 내가 아레나 가서 이렇게 춤추는 친구들의 그 심정을 정말 잘 알아요. 네. 네.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 게타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 사람 지금 커머셜하고 욕먹고 있지만 그 사람 덕분에 EDM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도 있거든요. 빛이 세지면 그림자는 당연히 같이 세지게 돼 있어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명암의 대비가 확실해지고. 그렇죠. 더더욱 짙어지죠. 네. 자, 그럼 매시업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매시업은 표현 베껴도 되나요? 내 거 하려고? 네. 양아치네. 매시업은 양아치네. 저기 짬짜면이다. 뭐야,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왜 갑자기? 너무 정확한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우리 오늘 공통적인 의견으로 그냥 매시업은 짬짜면이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딱 보고 매시업은 짬짜면. 안 돼. 그것까지는. 앞으로 방송하면서 많이 내려올 거예요, 이제 대화씨도. 오늘도 사실은 자아에서 막 분열이 오시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진지하게 내 저널리스트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처럼 제 생각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한민 씨 이미지도 있고. 한민 씨도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많아.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로 되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 네. 되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여기서 우리끼리 이게 정답이네 저게 정답이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으니 네. 선택해서 본인들이 그냥 흡수하면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이 이렇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하면서 접속하신 분들하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둘이서 재밌는 음악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유튜브에서 EDM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검색해 봤을 때 우리 영상을 보고 이런 거구나, 시내 분위기가 이렇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욕심이 많으시네.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야심도 있고요. 하고 말 거야. 이렇게 야망 있는 분을 내가 몰라뵀네. 이렇게 야망 있는 분을 내가 지금 로지텍 캠으로 지금 내가 여기다 모셔놨고. 편집은 한민 씨가 할 건데요. 네. 그 악마의 편집이 아닌지 그런지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악마의 편집한다고 해서 안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미만 있으면 됐지 뭐. 네. 오늘. 여기 와서 떠드는 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어라도 계속 해야죠. 저는 우리끼리 재밌는 거 별로예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즐거웠고요.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타기 똑같아요.